안녕하세요. 주플릭스입니다. 긴 추석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 어제 금요일은 출근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다시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시작되었는데요. 역대급으로 긴 연휴에 역대급 폭락이 왔네요. 저도 어제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주식이고 코인이고 떨어지는 폭이 심상치 않더니 새벽 내내 급락을 알리는 알람에 밤을 홀딱 샜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투자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시대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오르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오늘 새벽처럼 이렇게 폭락하는 일이 있는 리스크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산시장에 올해 최대 위기가 왔으니 오늘은 전반적인 시황과 투자 마인드에 대한 제 관점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어제 나름 괜찮은 하루를 보냈는데요. 새벽이 되면서 나스닥은 3% 이상 폭락, 암호화폐 시장 역시 비트코인이 한때 15% 이상 급락하는 등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요. 데드캣 바운스로 다시 떨어지게 될지 V자 반등으로 무슨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회복할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자산을 들고 계신 분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주식시장, 코인시장 등 자산시장이 폭락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미국에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다시 심화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며 대중 관세를 추가로 100% 인상한다는 일명 트럼프의 중국 관세 빔이 시장을 이렇게 만든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겠고요. 하지만 그동안 관세에 대해서는 더 큰 수백 %에 대한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고 솔직히 이 정도 파급력이 있을 만한 악재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자산시장이 조정을 받을 이유를 찾고 있던 중 마침 악재가 나왔으니 이참에 쉬어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동안 뭘 더 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어제 5개 종목을 더 사서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는데요. 하루만 더 기다릴 걸 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이런 폭락이 언제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자마자 손실을 보고 있지만 향후 몇 년 뒤를 보고 샀으니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기다려봐야 하겠죠. 반면 그동안 큰 수익을 본 몇 가지는 조금씩 팔면서 수익 실현을 해두었는데요. 이미 수익을 보아놨으니 마음도 편하고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도 있으며 오히려 떨어진 것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점에 올인해서 고점에 전부 매도하는 전략은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언제 어떤 것이 오를지 떨어질지 어디가 저점일지 고점일지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덜 벌더라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수익 실현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런 큰 하락장도 버티면서 더 좋은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투자 방식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구독자분도 계셨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괜찮다 싶은 자산을 미리 보유하고 그 자산이 오르면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면서 그래도 더 오르면 남아있는 물량의 가격이 오르니 좋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수익 내놓은 것이 있으니 마음도 편하고 더 싼 가격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르든 떨어지는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투자 방식도 다르지만 제가 쓰는 방법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감히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요즘은 선물 거래 매수 매도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더 많은 코인을 보유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비트코인을 선물로 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10배 롱이지만 교차로 받쳐놓은 현금도 있기 때문에 7만 달러대가 오지 않는다면 청산당하지 않도록 나름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7만 달러대가 다시 오기는 쉽지 않겠죠? 여담으로 비트코인을 전환사채로 매수하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스트레지는 3만 달러대가 와야 파산한다고 하는데요. 3만 불대가 다시 못 볼 가격이라고 생각하니 저보다도 더 안전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있었던 하락은 올해 가장 큰 폭의 비트코인 하락 중 하나로
선물 거래 10배 이상 롱 포지션은 교차가 아니라면 모두 청산당했을 것입니다. 몇 시간 만에 12조 원 이상 청산되었다고 하고요. 자고 일어나니 청산당한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서 다시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미국의 나스닥은 지수 전체가 3% 이상 하락했고 더 낙폭이 큰 개별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지만 고점 대비 20%가 넘는 하락, 하루 만에 15% 이상 떨어졌다가 지금은 낙폭의 절반 정도를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트코인들 역시 주식의 개별 종목들처럼 더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메이저에 속하는 알트코인들도 10%, 30%, 심지어는 순간적으로 50% 하락도 있었습니다. 환율과 테더 가격 또한 요동쳤는데요. 테더는 1655원까지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저도 새벽 내내 잠을 못 잤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고 있던 테더를 모두 가져와서 팔았습니다. 들고 있던 코인과 주식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렇게 환차익이라도 좀 봐두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테더 가격이 다시 안정화되면 또 옮겨서 이자 받으면 되고요. 주식, 코인이 언젠가 다시 가격을 회복한다면 손해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팔기 전까지는 손실 확정이 아니니까요. 상황을 주시하다가 더 안 떨어지겠다 싶으면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더 추매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언급드릴 것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파이코인 상황도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전체의 폭락장에서 파이코인 역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0.15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0.2달러대도 위태위태한데요.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은 그동안 많이 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파이코인은 연이어 하락만 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이라고 할 수 없고 계속 떨어지는 하락장 속에 있는 것인데요. 시총도 많이 낮아졌고요. 암호화폐 시장이 좋을 때는 같이 오르기도 해야 하는데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남들 오를 때는 그대로인 것이 쌓이다 보니 지지선이 되어주기를 바랬던 1달러도 이제는 5배가 올라야 달성할 수 있는 먼 금액이 되었습니다. 핵심팀이 KBW 기간에 한국에 방문해서 미덥 행사도 주최하고 토큰 2049에 연사로 참석하기도 하는 등 핵심팀의 대외적인 활동이 예전보다 많아졌는데요. 천천히 꾸준하게 개발을 이어나가는 것도 좋지만 채굴자들은 연이은 하락에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파이코인의 장점인 수천만 명의 채굴자,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장점이 희석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격에서 지지 또는 반등이 나와 주어야만 할 텐데요. 올해 내내 어디가 저점일지 아직 확인할 수 없이 계속 하락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시그널임에는 분명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대 발표를 통해서 급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채굴을 하다가 포기하는 일부 채굴자들에게는 성장해온 결실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이제는 0.1달러대 그 이하 어디까지 내려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요. 반등에 앞서서 바닥이 어디인지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와 이어지는 주말인데요. 그동안 푹 쉬고 재충전하셨기를 바랍니다. 일단 주말이라서 국내 주식은 하락을 피했는데 미국장도 하락으로 마감되고 주말이 되어버렸으니 월요일에는 또 국장의 하락이 유력하겠네요. 다음 주에는 하락장이 회복되는 모습 보여주길 바라고요. 오늘 암호화폐와 자산시장 급락에 대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플릭스였습니다.